안녕하세요. 국어쌤의 독서생활 국어쌤 영영입니다. 제가 학기 초에 아이들을 만나면 책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요. 책을 매우 좋아하고 즐겨 읽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책을 정말 싫어하고 또 지금까지 책 한 권을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책 읽는 거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모두 내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 바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뭐 사줄까 물어보면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핸드폰이나 게임기 같은 이런 거 사달라고 해야지 왜 책을 사달라고 하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요즘에 워낙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무작정 책을 읽으라고 강요한다거나 독서 놀술 학원에 보내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방법으로는 절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몇 권 읽으면은 무엇을 사줄게, 한 달에 몇 권씩 읽기, 이런 보상을 통해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독서 환경 만들어주기. 제가 학기 초에 학급 문고를 만들려고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책을 좀 가져오라고 해요. 한두 권씩 가져오라고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인데 가지고 오는 책을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을 가져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책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집에 아이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제대로 된 책이 없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책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유혹하기. 이건 제가 학교에서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척 하는데요. 이때 책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처음에 이건 책 이야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마치 제 얘기나 아니면 제가 어디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인트는 정말 재밌고 궁금해할 만한 대목에서 이야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잖아요. 저는 그때 칠판에다가 책 제목과 작가 이름만 딱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이게 책이었다고?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요. 그 책의 결말이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책을 들고 가서 그 책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교실에서 읽어줘요. 그렇게 딱 읽고 멈춥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보이고 호기심을 가져요. 아이들이 책 읽는 걸 싫어해도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읽기입니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TV 보시면서 아이에게는 방에 들어가 책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아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부모님도 곁에서 함께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책 좋아하게 하기 위해 나까지 책을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 책을 함께 읽는 것도 좋고요. 책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림책을 읽는 것도 매우 좋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땠어? 엄마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 너는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책을 읽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 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는 책 읽기가 또 하나의 놀이가 됩니다. 네 번째, 책은 아이가 고르게 한다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 마음에 중학생 필독서,
어느 대학교 추천 도서 막 이런 목록을 보시고 책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물론 그런 책들, 좋은 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책을 더 좋아하고 더 잘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책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도요, 아이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책을 많이 읽어본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잘 고르는데 책을 평상시에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도 아직 잘 모르고 책을 잘 못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또는 너무 수준에 안 맞는 책을 골라와서 또 금방 책 읽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평상시 자녀가 좋아하고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책을 몇 권 가지고 와서 권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해주고 책 선택을 아이에게 맡기면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책 좋아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 4가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려우신가요? 결론은 부모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겠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다만 책의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좋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책을 좀 멀리 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그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책을 찾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지, 격려를 통해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쌤의 독서생활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